정부 지원금은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10억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사회적 기업, 고령 친화 기업 인증,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하나같이 다 정부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글정보TV 김창섭 소장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300개 이상 중소기업에게 300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자문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상한 정부지원금 3억 원 받은 사례와 인증을 획득하면 무상지원금을 받는 인증제도들 3가지를 오늘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통해 수억 원의 무상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경기도 화성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이 대표님은 경기 안산에 장비 진단과 점검 기술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추가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으로 고령자와 그리고 전문성을 살려서 5명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고령자 기업을 별도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인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조건은 대응 투자를 1억을 투자하고 정부 지원 자금 2억 원에서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비경쟁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고령자 기업인데 기술 집약형인 이런 사업이었고 정부 공공기관의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퇴직을 했던 이 직원을 이용해서 5명으로 별도의 고령자 기업을 만드시는 사업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고 정부 지원 자금 2억 원까지 집행이 됐는데요. 매년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해는 창업형도 있었고 인증형도 있었는데 실제 이 사례는 작년에 창업형으로 지원받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같은 인증지원 제도는 실제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고령자 친화기업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됐고 2023년도가 되는 올해 13년 차입니다. 실은 10년이 좀 넘은 제도이죠. 보건복지부가 처음 시작한 이 제도가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중소벤처부,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지원 제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령 직원을 채용하는 이런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한 게 실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증받은 고령 친화기업은 현재 얼마나 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2011년도 처음 시작해서 2017년 초기까지 약 7년간은 매년 한 20개 정도 기업의 인증 평균 지원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도가 약간 바뀌어서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인증의 숫자도 2배로 좀 늘었고요. 그래서 매년 한 40여 개 기업이 선정됐었고 예산도 일부 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기업도 좀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당 최근 한 7년 정도는 한 1억 원에서 3억 원, 대략 한 2억 원이 평균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023년도 올해는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인증업체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1회차, 2회차는 토탈에서 벌써 몇 개 기업이 선정됐냐면 47개 기업이 선정됐어요. 아직 3차, 4차 2차례가 남아있는데 과연 추가로 20개의 기업이 될지 아니면 40개 기업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에 기추가 주목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3차, 4차는 상반기에 있었던 1차, 2차 47개보다 숫자가 조금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 분명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친화기업 인증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인증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한 3억 원까지 최대 지원을 받는데 이 사용되는 곳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은 대표님 마음대로 쓴다라기보다 대표님이 고유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최초의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 때부터 정해진 금액의 목적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또 홍보 마케팅 비용, 그리고 뭐 교육비, 기타 뭐 이런 걸로 크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건비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이것은 총 지원 금액의 30% 이내로 쓸 수 있고요. 기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거는 고용자의 고용 확대와 그리고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까지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 물건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 20대, 30대의 젊은 직원들하고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따라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작업 장비나 또는 설비 혹은 편의시설, 아무래도 젊은 20대, 30대는 뭐 편의시설이 어떤 정서적인 편의시설이 실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고령자인 경우는 정서적인 편의시설보다도 고령자가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비용 이런 것까지 물건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홍보 마케팅 비용은 어떤 기업이라 하더라도 가장 필요로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으면 그 인증받은 기업이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조금 확대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홍보비, 마케팅 비용 뭐 다양하죠. 홈페이지도 있고 광고비도 있고 심지어는 라디오 홍보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교육비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기업들이 교육비에 투자 못하는데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받은 기업은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적합 직무에 따른 다양한 어떤 인력 개발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에 투자할 수 있고요. 기타 고령자 인증받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받은 지원금을 뭐 해외여행 경비, 과거에 다른 데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뭐 어떤 명품 핸드백도 샀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불효불급한 비용에는 지출할 수 없고요. 인건비, 물건비 또는 홍보 마케팅 비용, 교육비와 같은 목적 사업에 정확히 투자하신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참 많은데요.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자격 조건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기업 안 돼요. 협동조합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창업했던 기업은 안 되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던 기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액도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최소 매출액이 3억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 전년도에 근로자가 5명 이상 고용했던 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로자는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급조된 것들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졌던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접수하려고 하는 그 현재 5명 이상이 고용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고령자가 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령자 5명이 뭐 단시간 근로가 아니라 최소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가 됐고 그 고령자가 6개월 이상 고용됐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고령자의 기준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은 1%라고 치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2% 이상, 건설업은 4% 이상, 청소업은 12% 이상으로 됐고요. 통계에 의하면 조사 서비스업이 23%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1%에서 23%까지 기준 고용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업종에 따른 기준 고용률을 충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명쾌하게 있고요. 이럴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은 제외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은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과 사회적 기업 인증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는데요. 유사점은 공통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는 점이 공통입니다. 그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업종에 대한 장벽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한데 물론 사행성, 향락 업종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점은 고령 친화기업 인증과 사회적 기업 인증이 유사하죠. 또 유사한 점은 신규 인건비, 전문 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금 항목에서도 좀 유사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합니다. 지원 금액도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은 최대 3억 원이 정부 지원금의 액수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 인증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비사회적 기업 1차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는 인증사회적 기업을 2차 인증이라고 하는데 1차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일 때는 대략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정도 구간 평균 한 1억 정도가 집행되는 것이 유사한데요.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인증사회적 기업은 한 1억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 물론 최대로 치료 친다면 훨씬 더 많은데 평균 한 2, 3억 원. 그래서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이 최대 3억 원, 인증사회적 기업 인증은 최대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어쨌든 유사성이 있습니다. 신규 인건비 지원이 유사하긴 한데 그중에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일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고령 친화기업 인증과 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인증받을 때 일자리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만 중복이라 그것만 지원 실제로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 억울하긴 하겠는데요.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중복해서 받는 기업은 좀 드뭅니다. 만약에 그런 대표님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보시고 둘 중에 하나 혹은 각각 지원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차이점 한번 보실까요? 고령 친화기업 인증은 60세 이상에 대해서 이 나이가 전제가 됩니다. 나이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자 적합 업종이 따로 있는데 그런 업종에 최적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 인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반해서 55세 이상 채용할 때는 차이점이 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 20%를 추가 준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게 고령자 친화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점입니다. 고령 친화기업은 보건복지부 인증이고요. 사회적 기업 인증은 노동부가 그 인증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의 업무 위탁을 받아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같은 광역단체가 하고 또 별도로 예비사회적 기업이 국토부형, 문화재형, 통일부형이라 그래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10개 부처에서 있기는 합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원금의 내용만 봤을 때는 유사성도 있기는 하지만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으로 봤을 때는 고령 친화기업은 고령자 60세 이상의 목적 사업에 맞춰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기업은 좀 광범위하죠.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사업의 주체도 좀 광범위하고요. 고령 친화기업의 인증의 숫자는 한 400개.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인증의 숫자가 5,000개나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령 친화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고령 친화기업 인증처럼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면 무상지원금을 받는 다른 인증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증을 획득하면 무상지원금을 받는 인증 제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은 광역단체나 중앙부처에서 하고요.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고령 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셋째입니다. 넷째,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받는지 좀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와 중앙부처가 인증을 주관합니다. 1년에 딱 2번, 물론 부처에 따라서 1번 정도 더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1년에 2차례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인증기간은 딱 3년 끝. 더 받고 싶어도 임기 끝입니다. 만약에 추가 인증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있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그 인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평균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인건비,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예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전문 인력 신규 인건비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약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됩니다. 물론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1억 5천 이상 받는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억 원 정도 무상자금이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 없고요. 딱 법인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는데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1년에 4번, 1년에 4번이고요. 인증 한번 받으면 조건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인증은 계속해서 유지되고요. 정부 지원금은 1억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10억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거는 별도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신규 인건비, 또 전문 인력 인건비는 TO가 2명이 되고요. 사업개발비까지 1억 원인데 상황에 따라서 3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정부의 지원 자금만 얘기를 하지만 공공 지원 자금도 있고 민간 투자 지원 자금까지도 해서 제가 자문했던 어떤 기업이 10억 원까지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궁금하시면 별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까지 있는데 법인세를 5년 동안 무려 400% 감면을 합니다. 3년간은 100% 감면받고요. 추가 2년간은 50%씩 받기 때문에 5년간 400% 감면받고요. 추가로 부동산 취득세가 50% 그리고 재산세도 50% 감면받기 때문에 정부 지원 내용 중에서는 거의 최대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좋은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고요. 업종 제한 없습니다. 단 법인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 체납기업 인증 1년에 4번이고 정부 지원금은 최대 3억 원인데 올해 인증받는 기업의 숫자가 좀 커지기 때문에 한 1억 원에서 3억 원, 평균 2억 원으로 보입니다. 신규 인건비, 전문 인력 인건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제반 비용까지 해서 평균 2억 원이 집행이 됩니다. 좋은 점이 있는데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령자 친화기업 이 업체에서 만든 제품, 생산품에 대해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적용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인증이 지원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별도의 스페셜한 제도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자 적합 업종에 가장 합리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있습니다. 주목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4번 정도 인증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은 수시로 하지만 4차례에 걸쳐서 인증을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을 받고요. 인증을 받으면 정부 무상 지원금은 최대 무려 10억 원까지입니다. 10억 원. 어마어마하죠. 물론 컨소시엄형은 이 영상을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아주 중소기업 대표님 좀 넘어가고요. 중기업, 중견기업과 정부 또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합해서 하는 거는 무려 20억 원까지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대상은 아니되지만 혹시라도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20억 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사용하는 용도가 전문 인력 인건비도 있고요. 장애인 관련 고용시설, 작업시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요. 장애 차량에 구입하는 비용까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10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까지 따진다면 그 금액은 따로 별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법인세 5년 동안 무려 400%가 감면되는데 3년 동안 100% 감면받고요. 2년 동안 무려 50%를 또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금도 노리고요. 법인세 감면도 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로 매출이 증대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법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기업도 가능한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지원자금만 아니라 정부 공공조달로 매출이 증대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증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중소기업의 판로라고 하는 것,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죠. 운전자금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매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금과 매출 두 가지가 쌍두마차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매출을 증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정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략 한 1000여 개 기관이 되는데 이 공공기관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어떤 이 책임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의무 구매와 우선 구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법률에 지정됐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구매 책임자가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이런 기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구매와 의무 구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무 구매는 구매가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구매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거나 감점을 받는다는 거죠.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조달기관,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평가 낙제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무 구매는 대한민국 조달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등급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우선 구매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사회적 기업, 고령 친화 기업 인증,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하나같이 다 정부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선 구매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폭넓습니다. 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인증 제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이렇게 세 가지가 되죠. 별도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 있고요. 장애인 기업 생산품이 있고 여성 기업 그리고 마지막 보훈단체 생산품 이렇게 우선 구매 제품 상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조달과 관련해서는 대표님들 열심히 영업하셔서 매출을 많이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또한 공공조달 기술 인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사업비 지원이라는 지원금과 정부 조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업 대표님은 사회적 기업 인증과 고령 친화 기업 인증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인증을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략적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인 그리고 개인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법률적인 배경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업종이든지 도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고요. 특히 지원 자금을
단계에 걸쳐서 중복해서 지급된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것이고요. 또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은 취득할 경우 법인세 혹은 개인인 경우는 소득세까지 감면된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죠. 또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까지 혜택이 있으니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정부지원금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사회적 기업 인증, 고령 친화 기업 인증, 장애인 표준 사업장까지 트리플로 인증을 취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입니다. 특별히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기업 규모가 통상 한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기업 대표님이 제일 많습니다. 약 80% 정도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50명을 넘어서 100명, 200명, 500명까지 가는 기업 대표님도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한 8대2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에서 50명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고령 친화 기업 인증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아주 정교하게 제작할 예정이니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을 중심으로 다른 세 가지인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 인증사회적 기업 인증,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까지 세 가지를 추가로 비교하면서 대표님 기업에 맞는 인증이 어느 것이 적합할지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인증 방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금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금 내용에 대한 계산 사례, 그리고 공공조달 방법까지 비교하는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각종 인증에 대한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